조이 따위가 보고도 없이 뛰어들었다고? 박 대령의 호통에 장병들의 시선이 쏠렸다. 모두가 규정 위반이라 고개를 숙였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구한 단 한 사람이 곧 대령의 계급장을 무너뜨릴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7월의 뜨거운 햇살이 정비고 지붕을 달구고 있었다. 기마린 소희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소매로 닦으며 작업 현장을 천천히 둘러봤다.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도 병사들은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707특임단에서 폭발물 처리 요원으로 복무했던 그녀에게 이런 일상적인 점검 업무는 여전히 낯설게 느껴졌다. 생과 사가 갈리는 극한 상황에서 벗어나 평범한 부대 생활을 하게 된 지 이제 2달째였다. 부상으로 인한 긴 재활 기간을 거쳐 이곳 전방사단 군수지원부로 전속되면서 김아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폭발음 대신 차량 엔진 소리가, 긴장감 대신 평온한 일상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소위님, 소화기 점검 완료했습니다. 최민석 일병이 다가와 단정하게 보고했다. 20살의 앳된 얼굴에는 성실함이 가득했다. 입대한 지 1년 반, 이제 제법 군인다운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다. 김아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곧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수고했어요. 그런데 안전모는 왜 벗고 있나요? 아, 너무 더워서 잠깐만. 최민석이 머리를 극적이며 민망한 미소를 지었다. 김아린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더워도 안전모는 필수예요.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민석이 황급히 안전모를 다시 썼다. 김아리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707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었다. 작은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었다. 정비고 안쪽에서는 다른 병사들이 차량 정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오늘은 평소보다 분위기가 조금 달랐다. 특별한 참관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군간 협력 응급구조 훈련의 일환으로 부대 인근 협약병원에서 인턴 의사가 한 명 견학을 나와 있었다. 민간인이 군부대 내부를 직접 보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안녕하세요. 이유정입니다. 24살의 젊은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단정한 흰 가운 차림에 진지한 표정이 인상적이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 중인 그녀는 오늘 처음으로 군부대를 방문했다. 김아린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김아린 소위입니다. 오늘 견학은 어떠세요?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어서 놀랐어요. 민간 응급실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이유정의 솔직한 반응에 김아리는 내심 뿌듯함을 느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군대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도 민간 의료진과의 협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맞아요. 오늘 보니까 군에서도 응급처치 체계가 정말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두 사람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김아리는 이런 소통이 반가웠다. 군과 민간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느낌이었다. 오후 2시, 한여름 햇볕이 가장 강렬한 시간이었다. 정비고 안의 온도계는 35도를 넘나들고 있었다.
김아리는 물통을 들고 작업 중인 병사들에게 다가갔다. 모두 물 좀 마시세요. 탈수되면 큰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소위님. 병사들의 얼굴에 고마움이 번졌다. 김아리는 이런 순간들이 정말 좋았다. 계급의 벽을 넘어 서로를 챙기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군대 정신이라고 생각했다. 707에서는 생사를 오가는 극한 상황이 일상이었다. 동료의 실수가 곧 모두의 죽음을 의미했다. 그래서 더욱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했다. 그런 경험이 지금의 김아린을 만들었다. 정비고 한쪽에서는 소화기 정기 점검이 한창이었다. 최민석 일병이 꼼꼼히 노즐 상태를 확인하며 작업하고 있었다.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한 그의 모습이 김아린의 눈에 들어왔다. 역시 기본에 충실한 게 최고야. 김아린이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점검용으로 분사한 소화기에서 예상치 못한 작은 불꽃이 튀었다. 평소 같으면 전혀 문제없을 미세한 스파크였다. 하지만 오늘은 운명적으로 달랐다. 근처에 있던 유류통에 그 작은 불꽃이 옮겨 붙었다. 최민석의 당황한 목소리가 정비고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유류통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김아린의 707 시절 본능이 번개처럼 깨어났다. 위험한 냄새. 곧 걷잡을 수 없는 대형 화재로 번질 것이라는 직감이 온몸을 관통했다. 모두 뒤로 물러서요. 김아린의 외침이 정비고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유류통의 불길이 순식간에 커지며 정비고 한쪽을 무서운 속도로 휘감기 시작했다. 연기가 정비고 안을 검은 장막처럼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김아린의 심장이 707 시절의 리듬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몸 전체에 아드레날린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모든 감각이 예리하게 깨어났다. 위기 상황에서 훈련받은 본능이 그녀의 온몸을 지배했다. 시간이 느려지는 듯한 착각 속에서 주변 상황이 또렷하게 보였다. 707에서 몸에 새겨진 위험 감지 능력이 최고조로 발동했다. 소화기 가져와요. 한 병사가 다급하게 외치며 벽에 걸린 소화기를 들고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김아린의 경험 많은 눈에는 이미 상황이 명확했다.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었다. 유류가 있는 곳에서 시작된 화재의 무서운 속도를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707에서 폭발물 처리 임무를 수행하며 여러 차례 목격했던 끔찍한 광경이었다. 작은 불꽃이 순식간에 거대한 재앙으로 변하는 것을 수없이 봐왔다. 안 됩니다. 소화기로는 역부족이에요. 김아린이 단호하게 외쳤다. 병사들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다. 그들에게는 소화기가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바로 그때였다. 정비고 깊숙한 곳, 연기가 가장 짙게 깔린 지점에서 희미하고 절절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김아린의 혈관 속 피가 순간 얼어붙었다. 그 소리는 도움을 요청하는 절규였다. 거기 누군가 있어요? 김아린이 연기 사이로 눈을 찌푸리며 간절히 바라봤다.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최민석 일병이었다. 소화기 점검을 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연기에 질려 쓰러져 있었다. 화재가 시작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위험한 곳이었다. 연기는 이미 그 주변을 완전히 뒤덮고 있었다. 일병이 안에 갇혔습니다. 한 병사가 절망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음성에는 동료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가득했다. 다른 병사들도 어쩔 줄 모르며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연기는 시시각각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김아린의 머릿속에서
냉정한 계산이 번개처럼 돌아갔다. 소방서 신고부터 도착까지 최소 10분에서 15분. 상간 지역의 전방 부대라는 지리적 특성상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었다. 그 시간이면 연기에 질식사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707에서 배운 황금 시간의 법칙이 뇌리를 스쳤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은 단 몇 분뿐이다. 그 시간을 놓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김아린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았다. 707에서 몸에 새겨진 신념이었다. 매뉴얼과 규정보다 생명이 먼저다. 절차보다 사람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뒤로 물러서세요. 김아린이 결단을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확신에 찬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폭발물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교범에 나온 절차를 지키다가 민간인이 죽는 것보다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생명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군인의 도리였다. 그것이 707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가치였다. 이유정이 창백한 얼굴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의대생으로서 각종 응급 상황은 익숙했지만 실제 화재 현장은 처음이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론으로만 알던 재해 현장의 생생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소위님, 너무 위험합니다. 한 병사가 간절히 말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김아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배어 있었다. 다른 병사들도 똑같은 마음이었다. 하지만 그들 누구도 감히 연기 속으로 들어갈 용기는 내지 못했다. 김아린은 이미 마음을 정했다. 소매로 코와 입을 막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707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연기 속 침투 훈련이 근육 기억으로 되살아났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다. 제가 들어갑니다. 모두 후퇴하세요. 김아린이 마지막 지시를 내리고는 연기 속으로 몸을 던졌다. 뒤에서 병사들의 걱정스러운 외침이 들렸지만 이미 그녀의 의식은 구조작전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었다. 정비구 안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과 목을 달궜다. 연기 때문에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김아린은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았다. 707에서 연기 속 구조 훈련을 수백 번도 넘게 받았던 경험이 생명줄이 되었다.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귀로 듣고 귀로 들을 수 없으면 손끝으로 느껴야 한다는 철칙이 자동으로 작동했다. 바닥에 엎드려 기어가며 조심스럽게 전진했다. 연기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다. 바닥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생과 사를 가를 수 있었다. 최민석 일병, 들려요? 목소리를 최대한 높여 외쳤다. 희미한 신음소리가 응답처럼 들려왔다. 방향을 잡고 그쪽으로 몸을 끌어갔다. 연기 속에서도 방향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은 707에서 체득한 특별한 능력이었다. 손끝에 무언가 닿았다. 군복의 거친 질감이었다. 최민석이었다. 김아린이 재빨리 그의 목과 손목에서 맥박을 확인했다. 다행히 심장은 뛰고 있었다. 하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호흡이 불규칙했다. 연기 흡입으로 인한 질식이 분명했다. 더 늦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었다. 김아린의 머릿속에서 응급처치 순서가 빠르게 정리되었다. 제가 끌어낼게요. 김아린이 최민석의 몸을 들어 올렸다. 707에서 단련된 체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연기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고 열기도 더욱 강해지고 있었다. 출구를 향해 몸을 끌어가는 동안 김아린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자신도 쓰러진다면? 만약 불길이 더 번져서 둘 다 갇힌다면?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단호히 떨쳐냈다. 707에서 배운 것이 있었다. 두려움에 굴복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그것이 특임대원의 철칙이었다. 김아리는 최민석을 등에 업고 출구를 향해 필사적으로 나아갔다. 연기 때문에 호흡이 곤란했지만 의지력으로 버텨냈다. 707에서 훈련받은 정신력이 극한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했다. 드디어 출구가 보였다. 연기 너머로 병사들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들은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김아린을 기다리고 있었다. 소위님, 병사들이 달려와 최민석을 받아갔다. 김아린은 정비고 밖으로 나서자마자 무릎을 꿇고 격렬하게 기침을 해댔다. 폐 속에 가득 찬 연기를 토해내느라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다. 얼굴은 그을음으로 시커멓게 변해 있었고 머리카락에서는 타는 냄새가 났다. 하지만 김아린의 눈빛에는 생명을 구했다는 안도감이 가득했다. 괜찮으세요? 이유정이 달려와 김아린의 상태를 확인했다. 의대생의 본능이 발동한 것이었다. 그녀는 즉시 김아린의 맥박과 호흡을 체크하기 시작했다. 네, 괜찮아요. 김아린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최민석 일병은 어때요? 의식이 없지만 맥박은 정상이에요.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이유정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었다. 그녀는 즉시 최민석의 기도를 확보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이론으로만 배운 응급의학이 실전에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병사들은 최민석을 들것에 옮기고 있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감사가 뒤섞여 있었다. 김아린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다. 바로 그때였다. 정비고 밖으로 우렁찬 엔진 소리와 함께 한 대의 군용 지프가 급하게 들이닥쳤다.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박철수 대령이었다. 차에서 내린 박 대령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그의 시선은 그을음투성이가 된 김아린에게로 향했다. 첫눈에 보기에도 뭔가 큰 사고가 났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이게 뭔 소란이야? 박 대령의 우렁찬 목소리가 정비고 일대에 울려 퍼졌다. 구조 작업의 숭고함이나 생명을 구한 행위에 대한 감사는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사고 처리에 대한 분노와 책임 추궁의 의지만이 그의 얼굴을 지배하고 있었다. 김아린은 가쁜 숨을 고르며 천천히 일어섰다. 707에서 배운 것이 있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해야 한다. 옳은 일을 했다면 더욱 그래야 한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박 대령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폭풍이 몰아치려 하고 있었다. 제3장 마이너스 규정과 모욕. 박철수 대령의 발걸음이 무겁게 울렸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다. 사고 현장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책임 추궁과 사후 처리였다. 생명을 구한 숭고한 행위보다는 절차와 규정 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우선이었다. 김아린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기침을 해대고 있었다. 연기에 그을린 얼굴과 찢어진 군복이 방금 전 벌어진 일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박 대령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다. 김아린 소위. 박 대령의 우렁찬 목소리가 정비고 일대를 압도했다. 김아린이 천천히 일어섰다. 707에서 배운 자세로 곧게 선 채 박 대령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네, 대령님. 김아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단호했다. 박 대령이 그녀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주변 병사들이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다. 내가 뭘 한 거야? 지휘관 보고도 없이 독단으로 행동했다고? 박 대령의 질책이 시작되었다. 김아리는 차분하게 답했다.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최민석 일병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응급 상황이라고? 그래서 규정을 어겨도 된다는 말이야? 박 대령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과거 사단장에게 인사 문제로 지적받았던 기억이 되살아나며 자신의 권위를 확립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일었다. 김아리는 잠시 침묵했다. 707에서의 원칙과 현재 상황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하지만 곧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구조가 최우선이라고 배웠습니다. 배웠다고? 누구에게 배웠는데? 707특임단에서입니다. 박 대령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707특임단이라는 단어가 그의 열등감을 자극했다. 자신은 평생 참모직만 거쳐온 반면 눈앞의 젊은 여성 장교는 최정예 특임단 출신이었다. 707이라고? 그래서 뭐 대단한 줄 아나? 박 대령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이기 시작했다. 주변 병사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들은 방금 전 김아린의 용감한 구조작전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707에서 뭘 배웠든 여기서는 내 부대 규정을 따라야 해. 장교가 현장에 직접 뛰어드는 건 절대 금지야. 김아린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솟았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최민석 일병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건 소방서나 전문 구조대가 할 일이지 장교가 나설 일이 아니야. 소방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면 일병은 이미 죽었을 겁니다. 김아린의 말에 박 대령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다. 논리적으로는 김아린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는다는 느낌에 더욱 화가 났다. 그것도 추측에 불과해. 확실한 건 내가 규정을 어겼다는 사실이야. 박 대령이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이유정이 최민석의 응급처치를 마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의료진의 시각에서 볼 때 김아린의 판단과 행동은 완벽했다. 대령님, 제가 보기에는 소위님의 판단이 정확했습니다. 이유정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박 대령이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당신은 누구고? 협약병원에서 온 이유정입니다. 환자의 상태로 봐서는 조금만 더 늦었어도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박 대령은 민간인인 이유정의 말에 더욱 기분이 나빠졌다. 자신의 권위가 계속해서 도전받는 기분이었다. 민간인이 군 내부 사정에 끼어들지 마시오. 이유정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김아린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도움을 주려던 이유정까지 모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대령님, 이유정 선생님은 환자를 살리려고 도와주신 겁니다. 닥쳐. 박 대령의 폭발적인 외침이 정비고를 울렸다. 병사들이 움찔했다. 김아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707 출신이라고 해서 뭐가 다른 줄 아나? 박 대령이 김아린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억눌렸던 열등감과 분노가 가득했다. 여군들은 역시 감정적이야. 냉정한 판단력이 부족해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거지. 그 순간 김아린의 혈관 속 피가 역류하는 듯한 뜨거운 분노가 치솟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갔다. 707에서 배운 것이 있었다. 감정에 휩쓸리는 순간 모든 것을 잃는다. 여군이라서 감정적이라고 하셨습니까? 김아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박 대령은 자신이 금기를 건드렸다는 것을 순간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그래, 여군들은 원래 그래. 감정에 치우쳐서 큰 그림을 못 봐. 김아린의 심장이 차갑게 씻기기 시작했다. 707에서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폭발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손이 지금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주변 병사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들은 김아린이 얼마나 유능하고 배려심 많은 장교인지 잘 알고 있었다. 성별로 차별하는 발언은 명백히 선을 넘은 것이었다. 대령님의 말씀이 맞다면 최민석 일병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까? 김아린의 반문에 박 대령이 더욱 화를 냈다. 자신의 논리가 궁지에 몰린 것을 감지했기 때문이었다. 말꼬리 잡지 마. 중요한 건 내가 규정을 어겼다는 거야. 어떤 규정을 어겼습니까? 장교는 위험한 현장에 직접 나서면 안 돼. 지휘만 해야 한다고. 김아린이 잠시 침묵했다. 그 규정 자체는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럼 지휘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일병이 죽어가고 있는데 회의라도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박 대령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다. 김아린의 논리가 정확했기 때문에 더욱 화가 났다.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다. 내가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거야. 징계위원회라고요? 김아린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였다. 생명을 구한 행위가 징계 사유가 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래, 규정 위반은 분명한 징계 사유야. 모든 장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리할 거고. 박 대령의 말에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그들의 생명을 구해준 김아린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됐다. 조용히 해. 박 대령이 병사들을 제압했다. 그는 이 기회에 확실하게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려고 했다. 김아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707에서 배운 것이 있었다. 불공정한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말라. 옳은 일을 했다면 당당하게 서 있어라. 알겠습니다. 김아린의 차분한 대답에 박 대령이 약간 당황했다. 더 격렬하게 반발할 줄 알았는데 너무 차분했다. 내가 707 출신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여기서는 내가 책임자야. 김아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굴복하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약 대령님의 가족이 저 상황에 있었다면 규정을 지키시겠습니까? 박 대령이 순간 말문이 막혔다. 김아린의 질문이 핵심을 찔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곧 더욱 화를 내며 소리쳤다. 감히 나한테 따지는 거야? 아닙니다. 단순한 궁금증입니다. 김아린의 침착한 태도가 박 대령을 더욱 자극했다. 마치 자신이 작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기분이었다. 내 따위가 나한테 교훈이라도 주려는 거야? 707에서 뭘 배웠든 여기서는 소용없어. 박 대령의 모욕적인 발언이 계속되었다. 김아린의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차분함을 유지했다. 제가 707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소중함이었습니다. 그런 감상적인 얘기 집어치워. 군대는 규정과 명령으로 움직이는 곳이야. 김아린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 대령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실망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대령님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구조받을 날이 올 겁니다. 그때도 규정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박 대령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김아린의 차분한 도전이 그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았다. 내가 지금 나를 조롱하는 거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아린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오히려 박 대령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당장 부대에서 나가. 징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기다려. 김아린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알겠습니다. 김아린이 돌아서려는 순간 이유정이 다급하게 달려왔다. 잠깐만요. 환자가 깨어났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들것 위에 최민석에게로 향했다. 최민석이 천천히 눈을 떴다. 여기가 어디죠? 최민석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다. 김아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최민석 일병, 정신 차렸군요. 이유정이 최민석의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보였다. 최민석이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김아린을 발견했다. 소희님, 저를 구해주셨나요? 김아린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다행히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박 대령이 불편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다. 김아린의 구조가 실제로 생명을 구했다는 것이 명백해진 상황이었다. 그래도 규정은 규정이야. 징계는 그대로 진행한다. 박 대령의 완고한 태도에 모든 사람이 실망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구급차가 도착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한 대의 검은 승용차가 나타났다. 모든 사람의 얼굴이 긴장으로 일그러졌다. 사단장의 차였다. 검은 승용차가 정비고 앞에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며 이준혁 중장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내렸다. 그의 얼굴에는 심각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사단장이 직접 현장에 나타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박철수 대령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사단장이 왜 이 시간에 여기 나타났는지 알 수 없었다. 급히 경례 자세를 취했다. 사단장님, 사고 수습 중입니다. 이준혁 중장이 현장을 둘러봤다. 연기가 아직 피어오르는 정비고 들것에 누워있는 최민석 일병, 그을음투성이가 된 김아린, 그리고 긴장한 표정의 병사들. 상황이 심각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환자는 누구인가? 이준혁 중장의 첫 번째 질문이었다. 박 대령이 서둘러 답했다. 최민석 일병입니다. 화재로 인한 연기 흡입 환자입니다. 다른 환자는 없나? 이준혁 중장이 다시 물었다. 박 대령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닙니다. 최민석 일병만 다쳤습니다. 그 순간 이유정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해야 한다는 표정이 떠 있었다. 사단장님, 저도 환자였습니다. 이준혁 중장의 눈빛이 예리해졌다. 박 대령이 당황한 표정으로 이유정을 바라봤다. 당신이 환자였다고요? 네, 저도 정비구 안에 있다가 연기를 마셨습니다. 김아린 소위님이 저희 둘 다 구해주셨어요. 이유정의 말에 박 대령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민간인까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준혁 중장이 이유정을 자세히 바라봤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표정이 급변했다. 유정아, 아빠. 이유정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다. 사단장의 딸이 바로 김아린이 구한 환자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었다. 박 대령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사단장의 딸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만약 김아린이 구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유정이 내가 왜 여기 있었던 거야? 이준혁 중장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다. 이유정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군간 협력 응급구조 훈련 참관차 왔었어요. 정비고 견학을 하던 중에 화재가 났고요. 다쳤니? 아니에요.
김아린 소위님이 제때 구해주셔서 괜찮아요. 이준혁 중장의 시선이 김아린에게로 향했다. 그 으름으로 시커멓게 변한 얼굴, 찢어진 군복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자세.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김아린 소위인가? 네, 사단장님. 김아린이 정중하게 답했다. 이준혁 중장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내 딸을 구해주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아린의 겸손한 대답에 이준혁 중장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곧 박 대령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박 대령, 상황 설명을 정확히 해보시오. 박 대령이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이제 와서 김아린을 징계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사단장의 딸을 구한 장교를 징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됐다. 화재가 발생해서 김아린 소위가 구조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준혁 중장의 짧은 질문에 박 대령이 더욱 당황했다. 그래서 환자들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박 대령이 애매하게 답했다. 하지만 이준혁 중장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다른 얘기는 없나? 이준혁 중장의 추궁에 박 대령이 머뭇거렸다. 그 순간 한 병사가 앞으로 나섰다. 사단장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준혁 중장이 그 병사를 바라봤다. 박 대령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말해보시오. 박 대령님이 김아린 소위님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준혁 중장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박 대령을 향한 시선이 얼음장같이 변했다. 징계위원회라고? 그것은 박 대령이 말을 잇지 못했다. 이준혁 중장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내 딸을 구한 장교를 징계하겠다고? 사단장님, 그것은 규정 위반이. 규정 위반? 이준혁 중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었다. 사람을 구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고? 장교가 직접 위험한 현장에 나서는 것은 그럼 내 딸이 죽어도 규정만 지키면 된다는 말인가? 이준혁 중장의 질문에 박 대령이 완전히 말문이 막혔다. 논리적으로 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유정이 나서서 상황을 설명했다. 아빠,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김아린 소위님이 아니었으면 저와 최민석 일병 모두 위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박 대령은 어떻게 했나? 이준혁 중장이 다시 박 대령을 바라봤다. 김아린 소위님을 꾸짖으셨어요. 여군은 감정적이라고도 하시고. 이유정의 말에 이준혁 중장의 표정이 완전히 일그러졌다. 성별을 이유로 한차별 발언까지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여군이 감정적이라고? 박 대령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이준혁 중장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박 대령, 당신이 감정적인 것 아닌가? 사단장님,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오. 내 딸을 구한 장교에게 감사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박 대령이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이준혁 중장이 김아린에게 다가갔다. 김아린 소위, 정말 고맙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준혁 중장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김아린이 깊게 고개를 숙였다. 사단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저는 징계를 받아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아린의 당당한 말에 이준혁 중장이 감동했다. 이런 신념을 가진 장교가 바로 군이 원하는 인재였다. 징계라니요. 오히려 표창을 받아야 할 일인데요. 이준혁 중장의 말에 박 대령이 더욱 초라해졌다. 완전히 상황이 뒤바뀐 것이었다.
박대령. 네, 사단장님. 당신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준혁 중장의 차가운 말에 박 대령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과거에도 인사 문제로 실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욱 심각합니다. 박 대령이 과거의 실수까지 언급되자 더욱 위축되었다. 생명을 구한 장교를 징계하려 했다는 것은 지휘관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합니다. 사단장님, 더욱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 발언까지 했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준혁 중장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다. 박 대령이 무릎이 꺾일 듯 했다. 당신은 즉시 보직에서 해제됩니다. 사단장님, 박 대령이 절망적으로 외쳤다. 하지만 이준혁 중장의 결정은 확고했다. 김아린 소위 같은 장교가 있어서 우리 군이 발전하는 겁니다. 이준혁 중장이 김아린을 바라보며 말했다. 반면 당신 같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은 군 발전에 장애가 될 뿐입니다. 박 대령이 완전히 무너졌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뀐 것이었다. 김아린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자신을 모욕했던 박 대령이지만 이렇게 처참하게 몰락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다. 사단장님, 박 대령님도 나름대로 부대 규정을 지키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김아린의 관대한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다. 자신을 모욕한 사람을 감출던 것이었다. 이준혁 중장이 김아린을 다시 보았다. 용기뿐만 아니라 인품까지 훌륭한 장교였다. 김아린 소위의 마음은 고맙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아린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준혁 중장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유정이 김아린에게 다가왔다. 정말 감사해요. 저를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김아린의 따뜻한 말에 이유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최민석 일병도 들것에서 일어나 김아린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소위님 정말 고맙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최민석 일병도 고생 많았어요. 이제 병원에서 푹 쉬세요. 김아린의 배려 깊은 말에 최민석이 감동했다. 박 대령은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권위주의와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이준혁 중장이 마지막으로 김아린에게 말했다. 김아린 소위, 당신 같은 군인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안전한 겁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과분하지 않습니다. 진심입니다. 구급차가 최민석을 싣고 떠났다. 화재도 완전히 진압되었다. 모든 것이 정리되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김아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고 있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며 정비고 주변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화재의 흔적만 남은 채 모든 것이 정리되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늘 일어난 일들의 여파가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었다. 이준혁 중장이 김아린과 조용한 곳에서 단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함께 깊은 사색이 담겨 있었다. 김아린 소위, 다시 한번 정말 고맙습니다. 사단장님, 정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김아린의 겸손한 태도에 이준혁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젊은 여성 장교에게서 진정한 군인 정신을 보고 있었다. 707특임단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우리 사단에 오게 되었나요? 김아린이 잠시 망설였다. 부상으로 인한 전속이라는 것이 다소 민감한 부분이었기 때문이었다. 임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해서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이곳으로 배치받았습니다.
부상이 심했나요?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김아린의 간결한 답변에서 이준혁 중장은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많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더 깊이 묻지는 않았다. 707에서의 경험이 오늘 큰 도움이 되었겠군요. 네, 위기 상황 대응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단순한 훈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훈련을 받았어도 실제 상황에서 망설이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이준혁 중장의 말에 김아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위급한 순간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바로 그런 마음가짐이 진정한 군인 정신입니다. 이준혁 중장이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군 복무를 하면서 이런 순수한 신념을 가진 장교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멀리서 박철수 대령이 홀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어깨는 완전히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드리워져 있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모습이었다. 김아린이 그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분명 잘못을 저질렀지만 완전히 몰락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사단장님, 박 대령님 처분을 조금 신중하게 고려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이준혁 중장이 놀란 표정으로 김아린을 바라봤다. 자신을 모욕하고 징계하려 했던 사람을 변호하다니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박 대령님도 나름대로는 부대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식이 잘못되었을 뿐이지요. 김아린의 관대한 마음에 이준혁 중장이 깊은 인상을 받았다. 복수심이나 원한 대신 용서와 이해를 보이는 모습이 더욱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발언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준혁 중장이 잠시 침묵했다. 김아린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군의 기강과 질서를 위해서는 분명한 처벌이 필요했다. 당신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해요. 알겠습니다. 김아린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준혁 중장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유정이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도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한 충격이 남아 있었다. 아빠, 김아린 소위님과 얘기 중이었어? 응,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었다. 이유정이 김아린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이유정 선생님도 응급처치를 잘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김아린의 겸손한 말에 이유정이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희님이 목숨을 걸고 구조해 주신 거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김아린의 말에 이준혁 중장이 다시 한번 감탄했다. 공을 혼자 차지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기여도 인정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유정아, 너는 오늘 무서웠겠구나.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김아린 소희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정말 안심이 되었어요. 이유정의 말에 김아린이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다. 소희님 덕분에 군대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훌륭한 분들이 계시다니.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니에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유정의 진심 어린 말에 김아린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오늘의 모든 시련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박 대령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회한과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다. 김아린 앞에 서서 말하기를 망설였다. 김아린 소위. 네, 대령님. 김아린이 정중하게 답했다.
박 대령이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합니다. 박 대령의 진심 어린 사과에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후회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요. 대령님, 제가 너무 권위에만 매달려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박 대령의 고백에 김아린이 마음이 아팠다. 그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별을 이유로 차별한 것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대령님,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김아린이 조용히 말했다. 박 대령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해야 해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능력을 폄하한 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박 대령의 솔직한 인정에 이준혁 중장도 주목했다. 비록 늦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었다. 당신은 성별과 상관없이 훌륭한 장교입니다. 아니, 저보다 훨씬 훌륭한 군인입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사실입니다. 저는 규정과 체면만 생각했지만 당신은 생명을 생각했어요. 박 대령의 말에 김아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저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김아린의 겸손한 답변에 박 대령이 더욱 미안해했다. 이준혁 중장이 이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박 대령의 진심 어린 반성을 보니 처분을 제고하고 싶어졌다. 하지만 원칙은 지켜야 했다. 박 대령, 당신의 반성하는 마음은 충분히 전해집니다. 하지만 결정은 바꿀 수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초한 일이니까요. 박 대령이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더 이상 변명하거나 애원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박 대령의 말에 김아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병사들이 정비고 정리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화재의 흔적이 거의 치워졌고 새로운 소화 설비들이 설치되고 있었다. 소위님, 최민석 일병이 병원에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와 있었다. 최민석 일병, 벌써 퇴원했나요? 네,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해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민석이 깊게 고개를 숙였다. 김아린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네, 앞으로는 안전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최민석의 다짐에 김아린이 만족스러워했다. 오늘의 사고가 교훈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위님, 저희들도 정말 감사드려요.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김아린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도왔던 거예요. 감사할 건 없어요. 김아린의 겸손한 태도에 병사들이 더욱 감동했다. 이준혁 중장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김아린에게 말했다. 김아린 소위, 이번 일로 표창을 받게 될 겁니다. 사단장님, 그런 건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용기 있는 행동은 반드시 인정받아야 해요. 이준혁 중장의 확고한 의지에 김아린이 더 이상 사양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정신으로 복무해 주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아린의 다짐에 이준혁 중장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해가 완전히 져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이 마치 꿈같이 느껴졌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변화했다는 것이었다. 김아린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707에서 배운 것이 맞았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그리고 그 신념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군인의 길이었다. 오늘의 일이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 더 나은 군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정이 계속될 것이었다. 일주일 후 사단 본부 대회의실에는 엄숙한 분위기가 흘렸다. 표창 수여식을 위해 모인 간부들과 병사들의 얼굴에는 진지함과 기대감이 어려 있었다. 김아리는 정장을 차려입고 단상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보다는 차분한 의연함이 드러나 있었다. 이준혁 중장이 단상에 올라섰다. 그의 손에는 표창장과 함께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며 이 순간을 지켜봤다. 김아린 소위 앞으로. 이준혁 중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김아린이 차렷 자세로 단상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김아린 소위는 지난 7월 20일 화재 상황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동료와 민간인을 구조한 공로로 특별 표창을 수여합니다. 이준혁 중장이 표창장을 읽어 내려갔다. 김아린의 용감한 행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특히 규정보다 생명을 우선시한 판단력과 실행력,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리더십은 모든 군인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최민석 일병을 비롯한 병사들의 박수가 특히 뜨거웠다. 그들은 김아린의 용기를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었다. 김아린 소위의 행동은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서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준혁 중장의 말에 김아린이 깊게 고개를 숙였다. 과분한 평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신념이 인정받는다는 뿌듯함을 느꼈다. 이에 김아린 소위에게 용감상과 함께 특별휴가 5일을 수여합니다. 이준혁 중장이 표창장과 상자를 김아린에게 전달했다. 상자 안에는 용감상 메달이 들어 있었다. 감사합니다. 김아린의 간결하지만 진심 어린 답례에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다. 식이 끝난 후 김아린은 조용한 복도에서 이준혁 중장과 마주쳤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어서 분위기가 한결 편안했다. 축하합니다. 김아린 소위.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분하지 않아요. 당연히 받아야 할 상입니다. 이준혁 중장의 진심 어린 말에 김아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휴가는 어떻게 보낼 예정인가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께 안부나 전할까 합니다. 김아린의 소박한 계획에 이준혁 중장이 미소를 지었다. 화려한 것보다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부모님이 많이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아린의 겸손한 답변에 이준혁 중장이 감탄했다. 이런 인품을 가진 장교가 있어서 군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했다. 참, 박 대령 소식은 들었나요? 이준혁 중장의 질문에 김아린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박철수 대령의 소식을 따로 들은 것은 없었다. 후방 부대로 전속되었습니다. 계급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직은 해제된 상태예요. 그렇군요. 김아린의 담담한 반응에 이준혁 중장이 약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미안하다는 생각은 안 드나요? 결과적으로 당신 때문에 그가 좌천된 셈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김아린의 명확한 답변에 이준혁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정함과 동시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균형 잡힌 장교였다. 다만 박 대령님이 반성하고 계신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이준혁 중장의 말에 김아린이 동의했다. 그녀는 사람의 변화 가능성을 믿는 편이었다.
이유정이 복도 끝에서 나타났다. 그녀는 김아린을 보자마자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김아린 소위님, 표창 받으신 거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이유정 선생님. 정말 당연하게 받으셔야 할 상이에요. 저도 정말 기뻐요. 이유정의 진심 어린 축하에 김아린이 감동했다. 일주일 전의 일이지만 이미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 일 이후로 괜찮으셨어요? 네, 덕분에 아무 이상 없어요. 오히려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 이유정의 긍정적인 답변에 김아린이 안도했다. 아,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요. 이유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무슨 부탁이신가요? 저희 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세미나를 여는데 혹시 강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강연이라고요? 김아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이 무슨 강연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판단과 대응에 대해서요. 의료진들에게도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유정의 설명에 김아린이 고민에 빠졌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제가 그런 강연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만큼 생생한 건 없잖아요. 이유정의 간절한 부탁에 이준혁 중장도 거들었다.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민간과의 협력도 중요하고. 그렇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아린이 마침내 승낙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정말 감사해요. 날짜는 나중에 조율해봐요. 이유정이 기뻐하며 손을 잡았다. 김아린도 덩달아 미소를 지었다. 며칠 후 김아린은 휴가를 받아 고향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부모님을 뵙는 길이었다. 기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다. 707에서의 치열했던 시간들, 부상으로 인한 좌절, 그리고 새로운 부대에서의 적응. 모든 과정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낸 소중한 경험이었다. 특히 일주일 전 화재 사건은 자신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을. 기차가 고향역에 도착했다. 김아린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플랫폼을 걸었다.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하린아. 어머니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김아린이 달려가 어머니를 꼭 안았다.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우리 딸 많이 컸구나. 뉴스에서 봤다. 정말 자랑스러워. 어머니의 말에 김아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가족의 인정과 격려만큼 소중한 것은 없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집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온다고 하니까 아침부터 들떠하시더라. 어머니의 말에 김아린이 웃음을 터뜨렸다. 무뚝뚝한 아버지지만 딸을 사랑하는 마음은 남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어머니가 말했다. 하린아, 너 정말 위험한 일 한 거 아니니? 괜찮아요, 어머니. 충분히 안전하게 했어요. 그래도 엄마는 걱정되더라. 무리하지 말고 몸 조심해.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김아린이 마음이 따뜻해졌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자신을 걱정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다.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평소보다 옷차림을 단정히 하신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아버지, 그래, 왔구나. 수고 많았다. 아버지의 간결하지만 따뜻한 인사에 김아린이 깊게 절했다. 표창도 받았다며?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칭찬에 김아린이 부끄러워했다. 평소 칭찬을 잘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말이라 더욱 의미가 깊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과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다.
일주일 전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구나. 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어요. 김아린의 말에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걱정스러워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니? 어머니의 걱정에 김아린이 웃으며 답했다.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게 제 임무니까요. 우리 딸이 정말 의젓해졌구나. 아버지의 말에 김아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많은 일들을 겪으며 성장했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다. 밤늦게까지 가족과 대화를 나눈 후 김아린은 자신의 방에서 휴식을 취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집의 평온함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창밖으로 별이 가득한 하늘이 보였다. 김아린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앞으로의 다짐을 새겼다. 707에서 배운 가치관을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군인이 되는 것. 그것이 김아린이 걸어가야 할 길이었다. 어렵고 험난할 수도 있지만 분명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이었다. 휴가가 끝나면 다시 부대로 돌아가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더욱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김아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은 또 다른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돌아온 김아린을 맞이한 것은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다. 병사들이 그녀를 보는 눈빛에는 존경과 신뢰가 가득했다. 정비고 앞을 지날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보람이 더 컸다. 소희님 돌아오셨네요. 최민석 일병이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와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최민석 일병, 어떻게 지냈어요? 덕분에 아주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소희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최민석의 진지한 표정에 김아린이 궁금해했다. 뭔가요? 그날 일 이후로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안전수칙도 더 철저히 지키게 되고 동료들을 더 챙기게 되었어요. 최민석의 고백에 김아린이 흐뭇해했다. 그날의 사건이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고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의미 깊었다. 그리고 제가 전역 후에 소방관이 되려고 결심했어요. 소방관이요? 김아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예상치 못한 이야기였다. 네, 소희님처럼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날 소희님을 보면서 진짜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최민석의 진심 어린 말에 김아린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니 신기하면서도 감동적이었다. 정말 좋은 결심이네요.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소희님이 본보기가 되어주셔서 용기가 생겼어요. 김아린이 최민석의 어깨를 격려하며 두드렸다. 이런 순간들이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었다. 며칠 후 이유정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병원 세미나 일정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김아린은 처음 해보는 강연 준비에 한편으로는 긴장되고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었다. 세미나 당일 김아린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병원에 도착했다. 강연장에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다양한 의료진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진지한 표정에서 이번 강연에 대한 관심도를 느낄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아린입니다. 김아린이 간단하게 인사를 하자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유정이 앞서 그날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들이었다. 오늘은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판단과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아린이 차분한 목소리로 강연을 시작했다.
그녀는 707에서의 경험과 그날 화재 현장에서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뉴얼이나 절차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입니다. 김아린의 핵심 메시지에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에게는 깊이 와닿는 말이었다. 하지만 무모한 용기와 계산된 용기는 다릅니다. 위험을 감수하되 최대한 안전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해요. 김아린이 707에서 배운 위기 대응 원칙들을 의료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이론과 실제 경험이 조화를 이룬 설득력 있는 내용이었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세요. 강연이 끝나자 여러 질문이 쏟아졌다. 의료진들은 김아린의 실전 경험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혹시 그 순간에 두렵지 않으셨나요? 한 간호사의 질문에 김아린이 솔직하게 답했다. 두렵긴 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누군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어떻게 그런 결단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평소에 시뮬레이션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필요해요. 김아린의 답변들은 모두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었다. 의료진들은 메모를 하며 열심히 들었다. 강연이 끝난 후 이유정이 다가왔다. 정말 훌륭한 강연이었어요. 모든 분들이 감동받으셨어요. 제가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이에요. 도움이 되었다니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부탁드릴게요. 이유정의 말에 김아린이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뿌듯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김아린은 자신도 모르게 걸음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707에서의 경험과 그날의 사건이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소중한 자선이 되고 있었다. 부대로 돌아온 김아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소식이었다. 이준혁 중장이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다. 김아린 소위, 앉으세요. 네, 사단장님. 오늘 강연은 어땠나요? 이준혁 중장이 이미 소식을 들었다는 것에 김아린이 약간 놀랐다. 생각보다 잘 진행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매우 만족스러워 하더군요. 이준혁 중장의 말에 김아린이 안도했다. 그런데 오늘 부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군 본부에서 당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앞으로 민간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인데 당신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준혁 중장의 제안에 김아린이 신중한 표정을 지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 각종 안전교육, 위기 대응 훈련, 그리고 민간과의 협력 업무들이죠. 물론 현재 업무와 병행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김아린이 잠시 고민했다. 새로운 기회이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급한 일은 아니니까요. 감사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김아린은 부대 뒤편의 조용한 곳으로 향했다. 최근 일어난 모든 변화들을 정리하고 싶었다. 화재 사건 이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단순히 표창을 받은 것을 넘어서 새로운 역할과 책임이 주어지고 있었다. 707에서의 경험이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될 기회가 열리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의미 깊은 것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최민석의 진로 결정, 의료진들의 관심,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가능성들. 김아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707에서 부상당한 후 절망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당시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시간들도 성장의 과정이었다. 소희님,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최민석 일병이 다가오고 있었다. 왜 여기 있어요? 잠깐 생각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세요? 최민석의 걱정 어린 질문에 김아린이 미소를 지었다. 고민이라기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커요. 감사한 마음이요? 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할 기회가 생기고. 김아린의 말에 최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소희님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거겠죠. 김아린의 말에 최민석이 환하게 웃었다. 소희님, 앞으로도 계속 멋진 일들 하실 거죠? 최선을 다할 거예요. 최민석 일병도 꿈을 향해 열심히 준비하고요. 네, 약속해요. 최민석의 힘찬 답변에 김아린이 흐뭇해했다. 저녁이 되어 부대에 평온이 찾아왔다. 김아린은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다. 707 시절부터 이어온 습관이었다. 오늘 병원에서 강연을 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의료진들의 진지한 관심을 보니 보람을 느꼈다. 내 경험이 다른 분야의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뜻깊었다. 사단장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제안해 주셨다. 민관 협력 업무라. 707에서의 경험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다. 최민석 일병이 소방관이 되겠다고 했다. 내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책임감도 느끼지만 보람도 크다. 김아린이 펜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 평화로웠다.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힘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다. 707에서 배운 가치관을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환경에서 더 넓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싶다. 김아린이 일기를 마무리하고 책상 서랍에 넣었다. 내일은 또 다른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가 되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고 앞으로 걸어갈 길도 분명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김아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한 달 후 김아린은 이준혁 중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민관 협력 업무를 시작했다. 첫 번째 임무는 지역 소방서와의 합동 훈련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민석 일병이 전역 후 지원하려는 바로 그 소방서였다. 훈련장에 도착한 김아린은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이유정이 의료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김아린 소위님, 정말 반가워요. 이유정 선생님도 참여하시는군요. 네, 병원에서 응급의학과 교육 차원에서 보내주셨어요. 소위님 강연 이후로 이런 기회가 많아졌어요. 이유정의 말에 김아린이 뿌듯해했다. 자신의 작은 시작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훈련이 시작되자 김아린은 707에서 익힌 전문성을 발휘했다. 화재 현장 진입 요령, 연기 속에서의 방향 감각 유지법, 응급 상황에서의 우선순위 결정 등을 소방관들과 공유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설명이라 정말 도움이 됩니다. 한 소방관의 말에 김아린이 겸손하게 답했다. 저도 여러분께 많이 배우고 있어요. 서로 경험을 나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훈련 중간 휴식 시간에 김아린은 조용한 곳에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707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감개무량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왔다. 박철수 대령이었다. 김아린 소위, 안녕하세요. 박 대령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박 대령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다른 차분함이 있었다. 말씀하세요. 제가 후방 부대로 온 지 한 달이 되었는데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당신이 그날 보여준 리더십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어 진정한 지휘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 대령의 진심 어린 고백에 김아린이 마음이 움직였다. 그리고 여기서 젊은 장교들을 지도하면서 성별이나 출신이 아니라 능력과 인품으로 평가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대령님, 당신 덕분에 제가 변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박 대령의 감사 인사에 김아린이 뭉클해졌다. 갈등과 오해로 시작된 관계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의미 깊었다. 대령님도 좋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군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당신이 보여준 본보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김아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훈련이 모두 끝난 후 김아리는 이유정과 함께 카페에 앉았다. 오늘 훈련 어떠셨어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소희님 덕분에 응급의학에 대한 시야가 넓어졌어요. 이유정의 말에 김아린이 미소를 지었다. 저도 의료진 분들의 전문성을 보며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도 이런 협력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김아린의 확신에 찬 말에 이유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런데 아버지께서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요즘 소희님 이야기를 자주 하시거든요. 사단장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네, 그럴게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어머니께서 한번 뵙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이유정의 초대에 김아린이 감동했다. 이제는 단순한 군간 관계를 넘어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부대로 돌아온 김아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소식이었다. 최민석 일병이 소방서 지원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었다. 소희님, 드디어 지원서를 냈어요. 최민석이 환한 표정으로 달려왔다. 축하해요. 꿈을 향한 첫걸음이네요. 소희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계속 떠올라요. 저도 그렇게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최민석의 열정에 김아린이 뿌듯해했다. 분명 좋은 소방관이 될 거예요. 열심히 준비해서 꼭 합격할게요. 최민석의 다짐에 김아린이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저녁이 되어 김아린은 부대 뒤편의 조용한 언덕에 올라갔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석양이 특히 아름다웠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707에서의 치열했던 시간들, 부상으로 인한 좌절, 새로운 부대에서의 적응, 그리고 화재 사건을 통한 성장. 모든 과정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낸 소중한 여정이었다. 무엇보다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 최민석의 꿈, 이유정과의 우정, 박 대령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무수한 가능성들. 김아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처음 707에 입대했을 때의 다짐이 떠올랐다. 나라를 지키고 사람을 구하는 군인이 되고 싶다는 순수한 꿈. 부상으로 707을 떠날 때는 그 꿈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꿈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었다.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보다 생명이 먼저다. 김아린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707에서 배운 이 원칙이 앞으로도 자신의 나침반이 될 것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군인.
그것이 김아린이 걸어가고자 하는 길이었다. 석양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첫 별이 하늘에 떠올랐다. 김아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부대로 향했다. 내일은 또 다른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어떤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가 되었다. 김아린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명의 소중함을 지켜나가는 길을,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만나게 될 모든 순간들이 또 다른 성장과 변화의 기회가 될 것임을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다. 여러분은 김아린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규정과 생명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신 분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댓글로 들려주시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감동이 될 거예요.